면만 먹었을 경우에 5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지만 국물까지 모두 드시면 인생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단 한 가지 질병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절망적인 사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네, 바로 암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을 이기는 10가지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의 주요 원인이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유발해서 심뇌혈관 질환 일으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그리고 각종 임신 합병증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배 연기 속에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페놀과 같은 발암물질들은 물론이고 사약의 성분인 비소, 사형가스로 쓰이는 청산가스 등 정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타르도 대표적인 성분이죠. 흡연하실 때 새까만 아스팔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흡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간접 흡연도 폐암 발생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담배 연기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금연하시라고 하면 어제부터 끊었다, 한 달 전부터 끊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정말 지독한 놈이라서 금연한 지 1년은 지나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년은 지나야 비흡연자와 같아져요. 그리고 폐암 사망률도 금연한 지 10년은 지나야 비로소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셔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섭생이 중요하다고 하죠.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식사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파이토케미칼 등 대장암, 위암 같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항산화 비타민은 신체 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세포 내의 DNA 손상을 예방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내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 E, A,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을 빨리 배출시키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 기능 증진 작용, 그리고 호르몬 조절 작용,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 작용까지 합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을 드시면 되는데 적당량의 기준은 사과 3분의 2개, 딸기 10개 정도, 귤 2개 정도입니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좋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대부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암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인데요. 매 끼에 6가지 식품군, 곡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유제품류, 당류 이렇게 6가지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상지질혈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내용 보시면 전체적인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은 65%, 당류 10%, 지방 30%, 포화지방 7% 미만,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최대한 적게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포화지방이란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 육고기에 붙은 비계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버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튀긴 기름 같은 데 많이 들었는데 마가린, 쇼트닝은 과자나 빵, 쿠키 이런 거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고요. 튀긴 기름은 예상이 되시죠? 일일 적정 칼로리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본인의 적정 체중의 30을 곱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81cm니까 71, 2kg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70kg이라고 치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2100kcal입니다. 자, 2100kcal. 요 정도가 제가 하루 종일 섭취해야 될 양인데 저는 거의 한 끼에 먹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대시 다이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톱 하이퍼텐전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고혈압을 방지하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대신에 포화지방, 소금, 칼로리를 줄이라는 건데요. 자, 이 식단을 통해서 혈압을 수축기 기준 10 이상 낮출 수 있고 심뇌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비슷한 식품으로 대체해가면서 드시면 적절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어요. 현미밥 한 공기, 생선구이 한 토막, 쌈채소 한 접시, 버섯 견과 볶음 한 접시, 저지방 요거트 반 컵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여기서 현미밥 대신에 식빵
두세 조각 정도로 대체할 수 있고요. 생선구이는 닭고기나 육고기로, 쌈채소는 나물 반찬이나 김치 같은 걸로 대체 가능하겠죠? 약간의 염분이 더 첨가가 되겠지만요. 버섯 견과볶음은 칼로리가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샐러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 후식으로 저지방 요거트 대신에 간단한 과일을 드셔도 좋겠죠. 간단한 과일의 기준은 사과 3분의 2, 귤 2개, 딸기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첫째,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사망 위험 인자 1위가 고혈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고혈압은 고지혈증과 더불어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동맥경화를 초래하는데요.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각종 심뇌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 발병률이 2.5배나 높습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소금은 위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음식 속에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걸 돕습니다. 자, 실제로 김치나 젓갈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10%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 기준 5g 미만, 나트륨 기준 2g 미만, 그러니까 2000mg 미만으로 소금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예요. 그럼 한국인은 어떨까요? 2017년 기준 소금 2스푼 정도, 그러니까 기준 권장량의 2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이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많을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역시 김치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용하는 각종 찌개류와 국물 요리들, 그리고 뭐니 해도 라면이죠. 라면은 면만 먹었을 경우에 5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지만 국물까지 모두 드시면 1900mg,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거의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 한 개를 국물까지 다 드신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날에는 소금을 더 이상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경우에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계열 물질들이 표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섭취할 경우에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햄, 소세지 등의 육가공품 발색제로 이용되는 아질산염은 특히 식도암, 위암, 간암, 폐암, 백혈병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은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2번, 3번 돌려보시고 메모도 하셔서 건강 꼭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